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해 당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무죄가 선고돼도 괜찮다며 기소를 고집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앞서 김 전 시장을 고발했던 울산 지역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비위를 민주당과 청와대, 감사원 등에 전방위적으로 투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마쳤던 우리들 병원에 수천억 원대 대출 과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특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장과의 연대 보증 문제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주장하는 60대 사업가를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업가는 과거 선거에서 여권 인사를 여러 경로로 도왔는데 대출 문제는 해결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가수 에이토는 곧바로 달려가 이 남성을 엎어치기로 넘어뜨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북송 위기에 놓인 이들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오늘로 48일째입니다. 오늘도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또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의도 집회로 두동강 냈습니다. 이런 분열을 수습해야 할 국회는 본회의가 무산된 건 네 탓이다,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릎 꿇고 법 통과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피해 부모들의 외침은 들리지도 않는 걸까요? 첫 소식 이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멈춰섰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 기획에 민식이법 등을 볼모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회의장에는 민생외면 한국당이라고 쓰인 백두로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건 여당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SNS에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국회의장과 여당이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상정하고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제안을 분명히 했고,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한국당은 5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 등 애꿎은 민생 법안들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남희입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넘던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강제 북송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체포된 탈북민들은 우리 외교부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사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두고는 이 탈북민 단체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 탈북민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 오전 탈북민 14명은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중 10명이 베트남 중북부의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남성 3명과 여성 7명으로 알려졌으며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1일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진입했다가 23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다시 베트남으로 진입했다가 또다시 체포된 겁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당한 뒤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탈북민들은 우리 외교부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우리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탈북민 관련 인권단체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 언론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 노력이 전혀 없이 탈북자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관련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인권단체는 탈북민들이 중국 국경 쪽 량선 국경보호센터로 이송됐다며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백원우 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온 건 경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김 전 시장 측은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검경 갈등을 풀기 위한 방문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만든 별도의 감찰팀 일명 백원우 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수사 실적이 부진하자 청와대가 경찰에 압력을 넣기 위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만 만나고 갔고 검찰을 만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명확하게 하명 수사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 팀의 울산 방문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항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소관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과 울산청 광역수사대를 들러야 하는데 김 전 시장의 측근 의혹을 수사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만 찾았단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내부에서 진상을 확인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쯤 되면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 핵심은 청와대가 실제로 하명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일 텐데 실체를 밝힐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민정비서관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경찰에 주라며 첩보 문서를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백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첩보 하나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만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이 아무 설명 없이 경찰 조라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를 본 뒤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하루 만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보냈다는 겁니다. 또 박 비서관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했지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걸 전 특검반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에 있는 다른 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울산 지역 경찰 등 소환할 인물이 많은 만큼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 양갈래 수사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감찰에 개입했는지 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할 때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청와대 핵심 참모, 총무비서관실 천경득 행정관입니다. 천 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인 천경득 총무행정관은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의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은 유재수 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추천합니다.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추천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행정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펀드 운용팀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 후원의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요청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로 유명해진 우리들 병원. 1,4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죠. 대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빚더미를 떠안게 된 동업자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출 문제를 중재해주겠다고 약속해 선거를 도왔지만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집도 날라갔어요. 경매로. 이 소송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업은 정말 수독을 하고 원금이 약 한 217억 되죠. 지난 2012년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은 자금난을 겪는 우리들 병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1,400억 원 대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신 씨와 함께 신한은행에서 빌린 260억 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관계인 이 회장을 빼내는 동의를 받기 위해 신한은행 직원들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신 씨 주장입니다. 신 씨는 여권 인사가 사건을 중재해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배지를 달면 청문회에 불러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죠. 나를 이용했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은행 관계자를 만나 대출 전환 조건을 받아왔지만 불법에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화를 냈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 씨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만이 아니라 청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접촉해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인 보좌관을 보냈다고 해명했고 양 원장 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행정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은행 직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며 위증 혐의 등으로 다음 주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나경원 대 이종걸. 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저격하고 있죠. 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여야 대치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SNS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엄마들이 자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봤을까라고 적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울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고 김민식 군 어머니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지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 받을 겁니다. 예,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되면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안 철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하면은 사실 이종걸 의원이잖아요. 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일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3년 8개월 전에 테러 방지법을 막겠다며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의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 정했다면 저희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선거를 연기시키는 주범입니까? 네, 민식이법이 올해 안에 꼭 통과가 되기를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인이 형. 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얼굴도 나오는군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인이 형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각각 조국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유재수의 관계를 알았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석 비서실장으로 모신 문 대통령이 큰형이고 직원으로서 모신 자신은 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은 정권 핵심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하고도 친하다면서요. 네, 강원도 출신인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산의 부시장으로 간 것을 두고 이게 부산 출신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유 전 부시장은 호철이 형 잘 아느냐 이렇게 말하며 이 전 수석과의 친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과 일요일마다 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면서 친노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노통과 그 측근들이 보기에는 웬 처음 보는 직원이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딱 주니까 노통이 그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누군가? 그러니까 유재수가 예,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통이 공무원 시각도 알고 싶으니까 여기 좀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유재수 사태가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노영민의 해명.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꾸린 별도의 감찰팀이죠. 일명 백원우 팀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이유를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 네, 민정비서관실이 그런데 이제 국정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런 기관 간의 갈등에 왜 끼어들려 했는지 좀 설명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또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을 입수하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선 금품 수수 정황이 일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만 했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언제 중간보고를 언제 받았느냐 그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가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경우는 없었다는 노 실장 해명과 달리 검찰은 보고 대부분이 청와대 문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래도 작곡도 잘하는데 불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에이톤이 제압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급하게 나섭니다. 잠시 뒤 골목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앞서 외국인 남성은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남성은 에이톤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가수 겸 작곡가 임지연 씨였습니다. 여자분이 엄청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외국 분이면서 영어로 욕을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많이 당황했죠. 이 외국인 남성은 임 씨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골목을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M씨는 외국인 남성을 쫓아가 업어치기 한 뒤 바닥에 넘어뜨렸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몸으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저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멈추게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람 옷을 붙잡고 엎어치기를 하고 제압을 하고 있었죠. 외국인 남성은 미국 출신으로 인근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한 뒤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영국 런던 브릿지가 2017년에 이어서 또다시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이번엔 가짜 폭발 장치를 몸에 두른 남성이 칼부림을 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의 세계 김민지 기자가 종합합니다.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이 남성은 테러 혐의로 복역했던 전력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It was extremely frightening, yeah. Because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don't think, why is gunshots going off in London? Again. 앞서 2년 전에도 런던 브릿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근 역을 한때 폐쇄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도 뒤뚱거리긴 하지만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이 남성. 한때 590kg 몸무게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30대 청년 후안 페드로 프랑코입니다. 3년 전 극도 비만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3차례 걸친 위절제 수술과 운동으로 330kg을 감량한 겁니다. 이 남성은 살을 빼고 가장 기쁜 일은 9년 만에 샤워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좁은 차량 엔진룸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10대 남녀 2명이 스페인에 밀입국하려고 개조된 차량에 몸을 숨겼다가 적발된 겁니다. 목숨을 건 난민들의 유럽 행렬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타그램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 우선 보시겠습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손짓해보지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차량. 네,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또 다른 차량이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갓길로 피하는 동안에도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불과 30분 동안 20대가 넘는 차량이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습니다. 도로 위 습기가 먼지와 뒤섞여 얼어붙은 것인데 잘 보이지를 않아서 도로 위 암살자로도 부르는데요.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를 지날 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링크 오더라. 이런 게 무슨 마케팅? 그걸 다 보내기도 힘들겠네. 하태경 의원실이 공개한 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주 대상 교육 자료입니다. 마케팅 우수 사례라는데 성인물 사진이 웬 말인가요? 노인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 데이터 이용량을 올린 다음 노인들이 요금제를 바꾸려고 찾아왔을 때 비싼 요금제를 계속 쓰게 유도하라는 겁니다. 우수한 사례로 뽑아서 최소 수백만 원에 200만 원의 보너스도 챙겨주고 해당 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농담조로 별 진지하지 않게 그런 사례를 말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돼서 당장 시정도 취하고 노인들에게 음란 마케팅이라니 농담이라도 안 될 일입니다. 다음 소식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등포에서 가장 술 한잔하기 좋은 곳은 설문조사 항목 같은데요. 담배꽁초 쓰레기통인 제가 잘생겼나요? 눈치채셨나요?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즉석 투표를 하게 만든 쓰레기통 꽁초 픽입니다. 바닥 대신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유인하는 건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재밌는 질문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습관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너무 지저분한데 이걸 논두로는 뒤에 좀 깨끗해졌어요. 설치 3일 만에 거리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쓰레기통이네요. 지금까지 뉴스타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말기암 투병 중인 프로축구 인천 유상철 감독이 약속대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암과의 사투에서도 살아남겠다고 했던 남은 약속 하나도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잔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에 나선 유상철 감독. 예상대로 경남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이 40m 드리블로 인천 문전을 위협하고 김효기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 인천의 관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인천 선수들은 몸싸움으로 차단하며 앞전보투했고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도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판에게도 어필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경남의 공세는 시들지 않았지만 인천은 다 막아냈습니다. 0대0 무승부. 인천이 10위를 유지하면서 유 감독은 취임 당시 약속대로 팀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선수들과 진한 포옹을 나눈 그는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또 이기고자 하는 또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잔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까지 달려가 응원했던 인천 팬들은 유 감독에게 최장암을 극복하겠다고 한 남은 약속 하나도 꼭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투병과 기적적인 1부 리그의 잔류. 이번 시즌 인천의 드라마가 K리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도 농구장에서의 추억을 평생 간직할 어린 팬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귀여운 아기들이 농구장을 찾았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엄마한테 기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서서 살인 미소도 날려보고 앉아서 울어도 보고 열심히 기어도 보는데요. 정말 귀엽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제주도는 곳곳에서 비가 시작됐고요. 중부지방도 오늘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과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지만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는 10에서 40, 제주 산지로는 최고 80mm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조금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3도, 대구 4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해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9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또 한 번 눈비 소식이 있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화요일은 영하 4도, 금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무, 사람 고기 먹어본 적 있으면 남한으로 귀순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외면으로 북송됐던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룬 영화 태풍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 또다시 북송. 영화 속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10명이 베트남 국경을 넘다 체포돼 지금 북송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비극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증언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진통보다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취도 없이 이제 강제낙태 수술을 당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구할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